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큐 여보세요의 심기현 멘토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시장이 조용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거래소는 2000포인트를 바라보고 코스닥은 700포인트를 넘어서 다시 한번 힘찬 발걸음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항 라인에 걸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또 한번 쭉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봐도 좋은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증시큐 여보세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건데 현재 시황부터 점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현재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0.22% 상승세인데 1986.99입니다. 전 거래일 대비해서는 4.2포인트 정도의 상승 흐름이고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상승에 대한 기조는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에 대한 체크를 해드리면 외국인 수급 상당히 최근에 좀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오늘장도 코스피 외국인 2천억 원 넘는 매수 우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장 2,400억 원, 오늘장 2천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가 들어오면서 외국인들 2천억 원 넘는 매수 우위면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 사자세로 좀 일관하고 있다라고 볼 정도의 매수 규모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반면에 기관은 외국인이 사는 만큼 팔고 있습니다. 2천억 원 넘는 매도 우위인데 역시나 오늘도 금융투자 쪽에서 비교적 큰 폭의 매물 나오고 있는 상황 1,700억 정도의 매도 우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31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오늘도 삼성전자는 강합니다. 2.6%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어제와 거의 비슷한 시장 분위기와 삼성전자의 분위기, 삼성전자만 또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종목 한국전력, 현대모비스는 하락세, 아모레퍼시픽은 그래도 2.1%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같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에서 10위권 내 종목군들은 삼성전자 우선주도 강하면서 3%대, 네이버 1%대, 삼성생명도 0.9%대 상승. 하지만 삼성물산 오늘장 큰 폭의 하락세 보이면서 5.4%대 하락, 52신 저가입니다. SK하이닉스도 1.4%대 하락 움직임 보이면서 3만 원에 대한 부담 요인 형성이 되고 있고 11위권 내 종목군들 보시면은 기아차, 신한주주, 포스코, SK텔레콤 하락세입니다. LG화학은 보합권이기 때문에 거의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16위에서 20위권 내 종목군들은 KTNG, LG생활건강, 아모레G 같은 종목군들은 상승세, SK이노베이션은 보합권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업종 흐름도 체크해드리면은 현재 가장 높은 업종 상승률 보이고 있는 것은 의약품입니다. 1.8%의 상승이고 전기전자 업종이 어제와 마찬가지로 강한 모습 보이면서 1.6% 보험, 화학, 제조, 종이목재 업종 상승입니다. 하지만 기계업종 3.4%대 큰 폭의 낙폭 보이고 있고 유통이라든가 통신, 전기가스, 의료정밀 업종 하락세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코스닥 시황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황은 지금 700.84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700포인트에 조금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일봉상에서는 꼬리를 달면서 음봉으로 나왔다는 것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일장까지 본다면은 저는 주봉상 끝자락은 700포인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주봉상 이제 양봉 두 개가 나오면서 상승 전환을 했다, 추세 전환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일장까지 한번 꾸준히 지켜봐야 되겠다. 연휴가 앞으로 3일 동안 연휴가 이어지는 만큼 금요일장 변동성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조금 조심을 하면서 수익 나신 분들, 단기 관점에서 들어가셨던 분들은 조금 챙겨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수급 현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개인이 사지도 팔지도 않고요. 그리고 기관도 사지도 팔지도 않는 1억 원 그리고 14억 원대에서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관이 굉장히 많이 사들였습니다. 101억 원 정도의 매수세. 다시 한번 랠리가 시작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지금 굉장히 지수를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봉상 이제는 추세 전환에 변환을 보이지 않았을까, 변화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셀트리온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카카오는 1.83% 조금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동선은 1.18%로 상승세를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힘을 많이 모았던 종목인 만큼 앞으로 상승세 조금 거세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CJENM은 1.42% 하락, 메디톡스도 1.4%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CJENM은 역 헤드앤숄더 모양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승 모습 굉장히 크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자리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이로메드는 1.81% 하락하고 있고요. 코미팜도 1.6% 그리고 호데지 컴바인은 8.87%로 하락을 하면서 시가총액 8위권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로에는 2.36% 하락이고요. 오늘 대체적으로 조금 하락의 폭을 키워나간다. 그리고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일봉상 음봉의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컴투스는 0.75% 정도 상승 중이고요. 다음 종목군을 살펴본다면 파라다이스는 1.47%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헤어제는 3.46%로 모처럼 조금 반가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도 0.76 그리고 GS홈쇼핑도 0.75%씩 각각 상승 중이고요. 이오테크닉스는 0.4% 정도 하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상황 점검해 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종목 상담 시작해 드릴 건데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는 지역번호 서울 02-3253-2611-2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직접 저희와 함께 통화를 통해서 종목 상담 가능하고 문자를 남겨주실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고민에 대한 사항 남겨주시면 거기에 맞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투자 고지부터 해드릴 건데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조언 참고하셔서 주식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은 문자로 시작하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고요. 788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12,500원에 20% 정도 보유하고 계시는데 매도가가 어딘지 꼭 좀 부탁드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일단 12,500원이라고 한다면 박스권 상당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최근 이제 적자 굉장히 부채가 커지면서 자본 잠식을 했죠. 그래서 상장 폐지 위기까지 갔던 이 삼성 엔지니어링 많은 분들이 골치를 썩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래서 이 종목 보고 계시다면 남일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실 텐데요. 일단은 자본 잠식이었던 것들을 건물 매각, 사옥을 매각을 하고요. 그리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본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본 잠식 문제는 조금 해결됐다. 상장 폐지 문제는 해결이 됐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라는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맞을 대로 많이 두드려 맞은 종목인데요. 그래서 최고 저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52주 신저가. 그리고 뭐 장기간으로 보더라도요. 2006년 가격대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가격대에 와 있다. 이젠 더 이상 내려갈 구멍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너무 짧게 보고 들어가셨다면은 마음고생이 있으시겠지만 길게 본다면요. 굉장히 이제 호재만이 남아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리고 최근 4월 5일에 나왔던 이슈로는 삼성물산 플랜트 사업 부문과 합병설로 인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합병 계획은 없다라고 했죠. 제가 이러한 이슈로는요. 삼성카드를 한번 들어볼 수가 있네요. 삼성카드도 보시면요. 4천만 주가 장내 매수가 됐습니다. 굉장히 큰 거래량이 터지면서 인수설과 함께 터졌던 건데요. 삼성생명에서 삼성카드를 인수하겠다라는 이슈가 떴었는데 1월 20일에 떴었던 매각설이요. 우리는 그런 적 없다라고 했지만 이날 28일에 결국 삼성생명이 지분을 전량 인수해버렸습니다. 그런 정도로 아니 땡 굴뚝에 용기가 나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삼성 엔지니어링도 지금 어떠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설이 나왔을 것이고요. 그 설이 나온다면은 주가 흔들림이 조금 있지 않을까. 그리고 굉장히 바닥권인 만큼요.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매수가 12,5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한번 지켜보자. 그리고 앞으로 건설, 수주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목표가는 조금 높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7,000원 부분까지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길게 한번 보시고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문자입니다. 매지운이고 매수가는 3450원 20%, 매도 시점 궁금하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메지온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 상당히 좀 이슈가 되는 종목이었습니다. 어제장 비교적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무려 10% 정도 상승세로 종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고가 같은 경우에는 12%대 상승인데 신약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증권사 긍정적인 리포트 및 보고서가 좀 나오면서 주가 상승 흐름을 보였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제약바이오 종목에 대한 전체적인 기대 요인들이 좀 작용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 요인들이 좀 반영되어 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 반등에 대한 여력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실적 관련된 부분이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자폭에 대한 감소 가능성들이 언급되고 있다는 거 만약에 이러한 움직임이 2016년도 현실화된다라고 한다면은 주가는 다시 한번 좀 상승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올해 무조건적으로 흑자전환 된다 안 된다 뭐 예측을 하기는 어렵지만은 결론적으로 지금과 같은 주가 추이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흑자전환되는 가능성들은 쉽게 사라지진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3만 원저리 부분에 있어서의 저항 라인은 걸려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32,500원 정도의 목표가 설정하신다라고 한다면은 크게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저항 라인에 딱 걸쳐 있다. 그래서 이 저항 라인만 뚫고 올라가 준다라고 한다면은 수익은 바로 짧게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인 만큼 홀딩에 대한 전략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손절가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뭐 짧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한 27,500원 정도 좀 길게 말씀을 드리는데 한때 한 번에 장대 양봉이 나왔고 또 거래량도 어느 정도 좀 나와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슈가 상당히 좀 테마 형성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장 비교적 큰 폭의 낙폭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어제장의 반등에 비해서는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을 계산했을 때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손절가를 좀 넓게 잡으신 다음에 시장에 따라서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데 그 변동성에 내동분별 하실 필요는 없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이거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한국가스공사예. 한국가스공사요? 예.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 39,500원에 20%입니다. 39,500원에 20%요? 예. 매수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네. 또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이게 좀 애매해가지고 지금 목표가고 손절가고에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애매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죠? 예. 올라갈 것처럼 하다가 내려오고, 올라갈 것처럼 하다가 내려오고, 그러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게 짧게 보시고 들어가신 거예요? 한 6개월가량 보고. 6개월가량 보시고 들어가셨고요. 예.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6개월보다 조금 더 길게 들고 가도 괜찮은 종목이에요. 이유는요, 지금 이제 유가가 많이 내려갔잖아요. 예. 유가가 내려가면서 매출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예. 이게 똑같은 가격에 파는 게 아니라 유가가 내려가면은 내가 파는 물건의 가격도 내려가야 되거든요. 예. 한국가스공사가 이제 공사다 보니까 그렇게 계약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매출이 줄어들었는데 이익을 보면은 2013년에 1조 원 정도 이익을 냈고요. 예. 그리고 2015년도 1조, 그리고 올해도 1조 정도. 그러니까 내가 남는 돈은 꾸준히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솔직히 장사를 하시다 보면 장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내가 얼마 많이 파냐보다는 내가 얼마나 많이 남냐가 중요하잖아요. 예. 네, 근데 지금 이 기업 굉장히 많이 남고 있는 회사예요. 매출은 지금 절반 정도 줄었는데도 남는 건 여전히 많이 남고 있다라고 본다면 알짜배기 회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유가가 조금 많이 올라왔어요. 40달러 찍고 이제 49달러까지 올라왔거든요. 예. 이제 더 빠질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매출은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주가도 같이 따라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래서 한국가스공사 지금 굉장히 좋은 자리에 들어가셨고요. 만약에 짧게 보셨다라면은 저는 조금 더 빨리빨리 움직이는 종목을 추천드리겠지만 이 종목은 그렇게 빨리빨리 움직이진 않습니다. 지금 최대한 빨리 움직여도 2012년에 움직였던 6개월 만에 약 한 200% 정도 수익이 났었죠. 한 100% 정도 수익. 네, 이렇게 급등세가 나오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하지만은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남은 종목이다. 그리고 기관이 안 산다고 걱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네, 최근에 수급이 안 좋다고 걱정할 수가 있지만 이 회사 지분을 보시면요, 기획재정부, 그러니까 국가가 들고 있는 회사예요. 예. 우리나라가 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망하면 나라에는 굉장히 큰 손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회사입니다. 차라리 은행보다는 여기가 조금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자리에 들어가셨으니까요. 조금 그 믿음 지켜보시고 제가 목표가를 조금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손절은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들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사시면 좋은 종목이거든요. 먼저 내려가면 얼마에서 더 사면 되겠습니까? 일단 31,000원이 최저점이니까요.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31,000원이겠죠. 예. 네, 31,000원까지 내려온다면 추가 매수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상에서는 그냥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로는 52,000원 정도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52,000원이요? 예. 높을 것 같죠? 예. 굉장히 안 올 것 같잖아요. 예. 근데 6개월 정도 바라보신다고 하셨죠? 예. 최근에 52,000원까지 올라갔던 때를 한번 보시면요. 작년 4월에서 5월까지 52,000원까지 한 방에 올라갔어요. 한 달 만에. 굉장히 힘이 있는 기업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너무 무시 안 하셔도 충분히 수익 내줄 수 있는 종목이니까 굳게 믿어보시고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예.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예. 석유공사하고 뭐 통합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석유공사랑 이제 통합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 이야기만 나돌 뿐이고, 그게 됐을 때 뭐 부실할 수도 있다. 그게 뭐 어떻게 제대로 잘 통합이 되겠냐라고 하는데요. 그런 이슈가 나온다면 보통 합병설이라든지 인수설, 매각설 나온다면 급등이 굉장히 크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너무 고가에 있을 때는 그 여력 파워가 좀 작을 수도 있는데, 저가에 있을 때는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붙을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최고가를 보시면은 84,000원짜리였죠. 예. 84,000원에 사려고 하시던 분들이 지금 가격 39,000원 보면 코웃음이 나지 않을까요? 싸서. 예. 그죠? 예. 그래서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붙을 수 있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 지점이니까 꼭 들고 가시길 바랄게요. 통합을 하면은 한국가스공사에는 주식이 유리한 쪽으로 움직이겠네, 그죠? 그렇죠. 유리하겠죠. 네, 저가니까요. 그렇군요. 네,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예. 통합할 가능성은 그럼 희박합니까? 그건 이제 국가에서 정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뭐 감히 어떻게 뭐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요. 예. 통합한다는 이슈 자체는 주가에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52,000원까지 한번 바라보시고 꾸준히 믿고 한번 들고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화일약품이고요. 네, 화일약품이고요. 네, 7,320원에 7,320원에 30%거든요. 예, 30%시고요.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의약품 원료 관련된 종목인데요. 네. 지금 7,300원대 사셨으면은 수익 중이신데요. 먼저 네. 수익 축하드리고요. 언제쯤 매수하신 건가요? 오래됐어요. 최근에 사신 게 아니고 오래되셨어요? 네, 네, 오래됐어요. 그래서 오래 기다리셨는데, 마이너스 때도 있었고, 또 플러스 때도 있었는데, 우선은 지금 플러스 된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좀 이제 수익 실현을 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 갖고 가야 될지 좀 궁금하신 건가요? 네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화일약품 좋은 기업이지만 사실 30% 들고 가기에는 조금은 버겁다.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시는 물량의 한 30에서 50%는 수익 실현해 주시고, 시장이 최근에 좀 반등 흐름 보이면서 주도력이 있는 종목 쪽들이 새롭게 나오고, 또 하반기 유망 종목군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시점이기 때문에 수익 실현하신 비중 15%는 그런 종목 쪽으로 좀 나눠서 투자 다시 한번 하실 수 있도록 현금 총알을 좀 만들어 놓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절반의 물량 가까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유에 대한 의견 말씀을 드리는데, 왜 보유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제약바이오 관련된 업종군들이 큰 폭의 개별 종목에 대한 성장 가능성들이 언급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캐파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일약품 같은 종목군들의 성장 가능성들도 언급될 수 있고, 또 실적에 대한 불안 요인이 있는 기업이지만은 최근 들어서 실적에 대한 변동성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강한 반등 흐름은 아니지만 추세적으로 그래도 우상향에 대한 패턴을 이어갈 수 있는 기업으로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셨기 때문에, 만약에 좀 짧게 투자하셨다라고 한다면 다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자라고 말씀드린 건데, 오래 들고 가셨고 또 오래 마음고생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아깝다라는 얘기 드리면서 목표가 9,200~300원 정도로 제시해 드리면서 나머지 물량은 이때 파시고 나오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나머지 물량에 대한 손절가를 제시해 드리면
짧게 8,000원 정도로 제시해 드리는데 8,000원 밑으로 내려가면은 다시 한번 매수가 부분 가지고 내려올지 않을까 또 걱정이 되셔 갖고 불안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8,000원 부분 했을 때 그때도 좀 어느 정도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자르고 나오시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9,000원대는 언제쯤이나 갈 수 있을까요? 예, 우선은 지금 오늘장 2%대에서 반등이고요. 어제장이 사실 강했습니다. 4.7%대 그리고 5일선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윗꼬리를 위로 우상에 대한 패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기술적인 움직임 나와주면은 사실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다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30% 비중 다 갖고 가서 그때 다 파셔야지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지금 수익 실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라고 후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9,000원까지는 빨리 올 수 있지만은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놓고 안전하게 매매 전략을 구사해보자 이렇게 강조를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15%는 이 가격대에서 매도를 하고요. 예, 한 8,500원 정도에서 매도하시면은 부담이 없으실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더 좋은 종목군들, 지금 당장 다른 종목 사시라는 게 아니고요. 시장이 2,000포인트나 700포인트에서 만약에 저항이 걸려서 떨어졌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매수하시면 되고, 또 오히려 뚫고 올라가면서 완전히 상승장으로 전환될 땐 또 그때 종목군들 맞게 대응 전략을 사시면 되니까 우선 총알,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자, 이렇게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네, SH 에너지항요. SH 에너지 화학이요. 네네.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1670원요. 1670원요. 네. 그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한 30% 되는데요. 오늘 조금 이제 반동을 주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요. 아, 그죠? 예. 아, 굉장히 속 썩었겠네요. 예, 오래됐어요. 그렇죠. 예. 한 1년 정도 조금 안 된 게 이렇게 들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기다리셨던 만큼 이건 또 좋은 종목이에요. 네. 네, 굉장히 매출 성장 잘하고 있고요. 이익도 굉장히 잘 늘어나고 있는 회사다. 그런데 이제 유가가 떨어지면 화학주들이 굉장히 많이 힘을 못 써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유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같이 떨어졌는데 이제 유가가 올라가고 있죠. 네. 그러면 유가가 올라가면 얘들도 힘을 낼 수가 있거든요. 예. 자, 최고점 찍었을 때 2,500원이었는데 내려왔던 기간만큼 횡보를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만큼 이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큰 종목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반등하는 게 아무래도 시작점이 아닌가 싶어요. 예. 지금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반등, 이제 조금 앞으로 상승의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너무 길게는 가져가지 마시고요. 네. 비중을 조금 줄여보시는 전략을 드려볼게요. 어디서 줄이냐면요. 한 1720원 있죠? 1720원요? 네. 예. 1720원이면 약 3% 정도 수익이거든요. 예, 예. 네, 3% 수익권에서 일단 한 30% 정도 물량을 줄이세요. 예. 3분의 1 정도 줄이시고요. 예. 나머지로 조금 더 높게 보겠습니다. 나머지로는 1,800원 선까지 한번 들고 가보는 전략이 어떨까 싶거든요. 예, 1,800원요? 예, 지금 이제 조금 올라오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예. 지루하게 끌고 간 만큼 올라가기 시작할 것 같다. 그러면 계단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조금 지루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기다리셨던 만큼 앞으로 조금 지켜보자. 1,800원 선까지는 한번 두고 보자라는 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늘 반등 나왔을 때 예. 반을 매도를 해야 되나 어쩌나 싶어서 마침 전화 연결이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예, 저도 오히려 도움이 돼서 좋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남해화학이요. 예,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25%에 9,990원인데요. 25% 9,990원.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하면서 약간의 수익을 보다가 좀 마이너스로 전환되셨는데요. 네네. 최근에 사신 건가요? 네,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되셨는데, 네. 예, 최근에 좀 하락하고 있는데, 우선 남해학 같은 경우에는 그럼 단기로 들어가셨나요? 아니면 뭐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펀더멘털 보고 아니, 들어가셨나요? 작년에 6월, 7월에 사가지고 예. 좀 수익을 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사봤더니 이렇게 또 많이 그거를 봤네요, 조정을. 그 이제 수익 그래서 보셨, 다른 이유는 없죠.
예,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네. 뭐 아시겠지만, 뭐 몇 번 이 종목을 매매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은요, 종목이 이제 변동성을 보일 때 좀 변동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올라갈 때는 좀 계속 올라가는데, 내려갈 때는 좀 많이 계속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 1월달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는데, 3월달, 2월달 같은 경우에 또 분위기가 상당히 좋던 그런 기업인 만큼 기업의 추세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은 그 추세대로 움직이는 기업이다라는 점, 물론 그 추세의 기간,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한 갭 차이가 얼마만큼 날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은 하락하고 있는 추세로 지금 진행 중이다라는 거. 이 진행이 언제 끝날지는 뭐 개인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이 하락 추세가 멈추는 것이 확인돼야지만이 올라갈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좀 힘드시겠지만 우선은 약간의 손절 관련된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해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거에도 사실 장기 이동평균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60일선인데 60일선을 이탈하고 나서는 하염없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60일선에 대한 지지 라인이 형성됐을 때 그때는 반대 흐름 보이고 있는데 어제와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60일선 현재 이탈된 상황이다라는 거 물론 내일 V자 반등 혹은 양봉으로 전환되면은 좋겠지만은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는 60에서는 기점으로 아래로 하락할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좀 자르시고 추이를 지켜보시는 게 어떤가. 만약에 지금 매도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더 싼 가격에 매수하면 오히려 그게 더 남는 주식 투자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더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추세가 확실히 상승세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사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게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손절가를 얼마를 잡고 예, 저는 지금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지금부터 좀 약간 비중을 줄여주시는 게 낫다. 왜냐면 손절가가 지금 의미가 조금은 애매한 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추세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손전 타이밍으로 잡으셔야 된다. 물론 여기서 전략 매도를 하시는 것은 개인적으로 부담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20%, 30%씩 오늘은 좀 줄여놓으시고 아니면 내일장 별 움직임이 반등의 흐름이 없다 그러면은 내일부터는 가격에 상관없이 조금씩 매도하셔갖고요. 9,500원이 강하게 회복되지 않으면은 아직은 하락 추세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비중을 그때그때마다 줄이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락을 하면 얼마까지 하락할 수 있어요? 예, 우선은 이 종목은 사실 과거 차트를 보시면 말씀을 드리면은요, 주가가 10,000원대에서 사실 8,000원대 거의 20%의 마이너스가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두고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물론 뭐 지금의 하락 추세는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한다 안 한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와줬을 때 반등 흐름 보이고 있는데 어제도 안 나왔고 오늘도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하락이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고 그냥 하락에 대한 중기도 가지고 간다면은요? 중기로요? 네. 예, 중기로 갖고 가시더라도 좀 손절을 생각하시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중기로 가져가더라도 더 싼 가격에서 차라리 매수를 하시는 게 낫지, 그냥 무조건 들고 가신다라고 해서 수익은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뭐, 그리고 중기로 가져갈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다라는 것이, 실적 관련된 부분이 그렇게 개선세가 뚜렷한 종목은 아닙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영업이익률 관련된 부분도 뭐 1%, 2%밖에 나오고 있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요. 뭐, 이러한 종목군들이 테마로 엮인다라고 한다면 급등을 보일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큰 폭의 반등을 단기적으로 또 중기적으로 가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상 체결 이제 확인해 드릴 건데 마감이 5분도 안 남았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강보합권에서 마감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03%대 상승세 마감 예상되고 있고 지수는 1983.33포인트 전 거래일 대비해서 0.6포인트 상승세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급 관련된 상황도 체크를 해드리면은 외국인 2,200원 넘는 매수 우위로 오늘장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간은 2,000원 넘는 매도 우위로 마감 예상되고 있고 금융투자 1,800원 넘는 매도 우위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 삼성전자는 2% 넘는 반등 흐름으로 오늘장 마감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전력은 1%대 넘는 하락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 예상, 아모레퍼시픽은 2%대 상승 마감 예상입니다. 다음 종목군들도 확인해드리면 삼성전자 우선주 2.3%대 상승세, 그 다음에 네이버는 어제장에 분위기 안 좋았던 것을 만회하고 있습니다. 1% 상승 마감 예상되고 있고
네이버가 오늘장은 좀 좋게 나오고 있지만 삼성물산이 힘듭니다. 4.2%대 비교적 큰 폭의 급락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하락 마감 예상, 삼성생명은 상승 마감 예상. 다음 종목군들 확인해드리면 기아차, 신한지주, 포스코, LG화학, SK텔레콤 모두 하락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마감 예상 지수도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은 운수착고, 종이목재 관련된 업종뿐만이 아니고 의약품,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큰 폭의 상승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 유통, 통신은 부진 마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도 그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700.49포인트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700포인트는 조금 지켜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내일장 700포인트를 지킨다면 정확하게 상승 추세에 접어들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만큼 내일장 조금 지켜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일단 수급 현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오늘 개인이 조금 팔았습니다. 79억 원의 매도세를 보였는데요. 기관이 153억 원의 매수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조금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5월 동안 본다면 기관이 약 한 3천억 정도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많이 사들였다. 그리고 최근 20일 이후로만 보더라도요. 10일 동안 1,200억 정도의 매수세를 보였다. 그것은 저점에서 굉장히 많이 사들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만큼 기관 손해보려고 하진 않을 거거든요. 굉장히 올리겠다. 지수를 조금 끌어올려서 좀 있으면 또 매도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 시점은 이제 710포인트 돌파가 아닐까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셀트리온이 0.51%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고 있고요. 카카오도 1.22% 하락 중, 그리고 CJENM도 2.22%, 그리고 메디톡스도 0.86%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선은 0.44% 상승을 하면서 상승 흐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 종목군들도 살펴본다면 바이로메드가 2.19%, 그리고 로엔도 2.2%대, 코미팜은 1.87%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데지 컴바인이 8.51%로 반등 없이 꾸준히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컴투스는 0.15%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면요. 파라다이스가 1.77%로 약간 조정을 받는 모습, SK 머티리얼즈가 1.35%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케어제는 지금 3.37%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장 이후로 굉장히 등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상승세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정고점 돌파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확인한다면 굉장히 큰 상승 흐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네, 6월 2일 목요일장도 마감이 되었습니다. 6월달 두 번째 거래일인데 어제장에 분위기를 좀 이어가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상승에 대한 기대 요인은 나왔지만은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썩 좋지 못한 상황이거나 조용한 상황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은 아쉬움이 남았던 하루였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 악재 요인이 많이 나오고 있는 대형주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대형주들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은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얼른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장 마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각 시장 마감 지수 확인해 드릴 건데,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0.22% 상승세 마감되었습니다. 1985.12포인트에서 거래가 마쳤고 약 2포인트 가까운 상승세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코스닥 마감지수 확인해드리면 700포인트 이상에서 마감됐습니다. 701.13포인트, 퍼센테이지로는 0.16%대 상승세 마감이 되었고, 포인트는 1.1포인트대 반등 흐름으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럼 각 시장의 특징주 확인해 드릴 건데, 먼저 한솔테크닉스 오늘의 특징주로 선정되었습니다. 2.3%대 반등 흐름 보였는데, 베트남 증설 효과에 대한 기대 요인들도 나오고 있고, 중저가 스마트폰의 최대 수혜주다라는 얘기들이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다. 과거 작년, 그 다음에 올해 연초 같은 경우 상당히 좀 힘든 주가 하락세가 이어졌는데, 그와 관련된 되돌림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고, 역시나 갈만한 종목은 간다라는 그러한 얘기들이 한솔테크닉스 쪽으로 좀 작용해주고 있기 때문에 2만원대 지지라인 확보 이후에 충분히 24,000원까지 목표가 설정도 가능한 만큼
갖고 계셔서 손실 나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 전략 말씀드리고 수익 나신 분들도 홀딩으로 인해서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해보자, 그리고 신규에서도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눈여겨보실 종목이다라는 점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승한 종목도 있지만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높았던 종목군도 있는데 두산중공업입니다. 오늘 8.1%의 급락세 보였는데 자사주 매각, 즉 관련된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을 보였습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 여러 그룹주 관련돼 있어서 두산그룹도 사실 재무구조가 썩 좋지는 않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현대그룹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두산그룹 관련된 종목에 대한 리스크 우려감도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기대업종의 큰 폭의 하락세가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관련된 종목군들이 하락세를 보인 만큼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락한 건 어쩔 수 없지만은 내일장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와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꽤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 내일장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손절이라든가 매도 관점 대응 전략도 한 번은 고민해 보실 필요 있다라는 거 인지를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특징주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특징주로는 유인텍을 한번 선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유상증자 소식에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138억 원의 자금 조달을 하면서 신주 1,100만 주를 유상증자를 했다. 그런데 방식이 일반 공모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상승하는 종목들을 보면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을 때 조금 많이 상승한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일반 공모 방식으로 한다면은 조금 하락하는 것을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 뒤에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 공모가가 1,255원인데 지금 주가는 1,5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종목군들로 제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대경기계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대경기계를 보시면은 유상증자 이후에요,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유상증자 했을 때는 10% 정도의 하락을 했지만 그 이후로 약 한 30%대 상승을 계속 이끌어내면서 꾸준한 우상향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최근에 유상증자를 했던 종목입니다. 우수 AMS라는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도 일반 유상증자를 하면서 그저께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하면서 15%대 하락을 했지만 양봉 마감, 그리고 지금 상승 흐름을 조금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유인텍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테마로도 굉장히 엮일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수소차, 친환경차로도 엮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테마를 굉장히 많이 간직하고 있는 주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는 또 매수의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보시고 조금 눌림목이라든지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 보신다면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이 주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KT 서브마린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한일 해저터널, 그리고 제주 목포 해저터널을 뚫는다라는 소식이 지금 관련 수혜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명 터널 테마주라고 하죠. 그런데 한일 해저터널 기대감에 상승을 했지만 오늘 결국 그 상승세 다 반납을 하고 마이너스 1.82%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한 때는 최고 8.79%까지 올라갔는데요. 이러한 종목들 테마입니다. 아직까지 건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건설 시작한 것도 아니고 건설이 됐을 때 매출이 나오는지도 아직까지 확정 지어지지 않은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접근 조금 이렇게 눈여겨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이슈를 보니까 부산시가 영구 용역비로 5억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알프스 터널이 17년 만에 개통이 된다는 소식에 특수건설과 우원개발, 한국선제 등이 대부분 상승을 했지만 결국 윗꼬리를 달면서 상승폭 거의 다 반납을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 예로 특수건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굉장히 많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요. 장중한 때 상한가 근처 29%까지 올라갔지만 결국 9%대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직 종목은 살아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고점에서 몰리신 분들 굉장히 힘들 수도 있는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들어가자. 그리고 터널 테마 아직까지도 계속 흘러나올 수 있는 테마니까요. 이런 테마주에 관심 있는 분들 조금 지켜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징주 점검해드렸고 이제 이슈 점검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온 중요 이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로는 2016 부산 국제모터쇼가 오늘 개막을 한다고 합니다. 행사는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12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때까지 역대급 최고로 신차 출품이 굉장히 많은 모터쇼라고 합니다. 제네시스와 벤틀리, 야마하 등 신규 참가 브랜드들이 있고요.
국산차가 91대, 그리고 수입차가 141대. 그래서 거의 뭐 200여 대가 출품이 되고요. 그리고 46대의 신차가 선보인다고 합니다. 그 신차 중에는 현대의 전기차, 그리고 기아의 친환경 차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전기차 테마, 그리고 친환경 테마, 여러 테마들이 올라갈 것이고요. 이번 국제 모터쇼 조금 집중을 해보신다면 자동차 업종에 관심을 두고 계시던 분들, 투자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실마리, 이슈가 터져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조금 스케일이 큰 만큼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해주신다면 현대차, 기아차 모두 극비 모델을 공개하는 만큼 여러분들 조금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 있지 않을까 싶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저점이라고 제가 누누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점이고, 그리고 3바닥이라고 하죠. 3번 바닥을 만드는 것은 결국 콘크리트 바닥이라고 합니다. 바닥이 그만큼 단단하다. 그러면 13만원대는 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 어느 시기든 사놓으시면 수익이 날 수 있는 굉장히 최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 가치가 20몇만 원이 되는데 지금 13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저 같으면 굉장히 사고 싶은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모터쇼 조금 관심을 가져본다면 좋은 소식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진행할 건데 전화와 문자 상담 안내번호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02-3153-2611에 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시고, 문자 상담은 013-3366-0110번, 종목명, 매수가, 비중, 고민사항 남겨주시면 바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종목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89님께서 문자를 주셨고요. JW 신약 8,636원에 10% 정도 보유 비중을 담고 계시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응 전략을 조금 부탁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지금 수익 중인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약 한 50%가량의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제가 시청자님과 연락이 되진 않지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왜 안 파시냐라고 여쭤보고 싶네요. 일단 수익이 났다면요, 파는 게 정상이에요. 파는 게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고요. 이게 팔지 않으면 다시 떨어졌을 때 결국 이 수익 제게 아닙니다. 최근에 15,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구간입니다. 거기서 만약에 비중을 줄이셔서 10%만 들고 있다고 하면 제가 굉장히 칭찬드리고 싶은 자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만약에 떨어질 때까지 보고만 계셨다면은 지금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은 고가에 올라간 종목들이 더 올라가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고가에 올라간 종목이 더 올라가는 건 사실 힘듭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학생이 전교 꼴등에서 1등까지 올라가는 건 기회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요. 2등인 애가 1등으로 올라가려면요, 굉장히 치열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1등 한 명만 제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가 종목, 더 이상의 고가를 경신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만한 이슈가 필요한데 그 재료들 많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다면 지금쯤에서는 물량을 조금 줄여가시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따로 드리지 않고요. 지금 가격대에서 물량을 줄여가면서 수익을 챙겨보는 전략, 그리고 15,000원까지에서는 물량을 대부분 소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문자입니다. 나이스 정보통신 34,100원 매수가 비중 50%, 손절가 목표가 궁금하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34,100원이면은 조금 현재가 대비해서 조금 손실 중이신데,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손실 보지 말고 수익 보고 나오는 관점 대응 전략으로 전략을 구사해보자. 최근에 좀 하락을 보였지만은 추세, 저점과 고점 높아지고 있는 전형적인 상승 추세는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추세대로 한다면은 저점 33,000원대, 그리고 고점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38,000원대 형성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 38,200원 정도 제시해 드릴 수가 있겠고, 중기적으로 지금 이 가격대 38,000원대에서 비중 한 50에서 60% 줄이시고, 나머지 비중 한 전체 물량의 한 10%, 20%는 45,000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자. 나이스 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향후 모바일 금융 관련된 서비스 개편과 관련된 분명히 큰 혁신들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겠고, 관련된 이슈에서 나이스 정보통신이라든가, 그리고 관련된 기업의 경쟁력, 필요성, 그에 따른 수익성 개선세는 눈에 띄게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테마로 올랐다고 한다면 올해는
실적 모멘텀으로 올라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종목이다라는 거, 매출액 추이뿐만이 아니고 영업이익에 대한 추이, 그리고 영업이익률 개선에 대한 움직임이 15% 전후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앞서 얘기 드렸던 4만 원대 이상의 목표가 설정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인 만큼 좋은 종목을 매수하셨던 만큼 좋은 수익 보고 나오는 걸로 전략을 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아, 목소리가 굉장히 밝으시네요. 예,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현대차요. 현대차요? 네. 종목 이름만 들어도 저는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아, 금방 그 말씀 들었어요. 아, 그래요? 매수가가 네.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너무 높아요. 얼마나 되세요? 800원이요. 19만? 800원. 19만 800원이요? 네. 높긴 높네요. 이게 26만 원대부터 그게 단가를 타고 사고 내린 거예요. 아, 그래도 잘 내리셨다고 제가 일단은 칭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현대차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예, 지금 그래서- 막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손절 라인 안 드릴 거예요. 예, 예. 굉장히 오랫동안, 마음을 쓰신 만큼 이제는 조금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네.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19만 8천 원까지는 조금 19만 800원까지는 조금 높은 편도 있지만요. 네. 지난 차트를 한번 돌려본다면 2010년에 지금 13만 원까지 왔던 종목이요. 예, 예. 매수가까지 도달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렸어요. 예, 예.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만에 굉장히 급등세를 보였거든요. 네. 저는 지금 이 종목, 그 정도의 힘을 가진 종목이다. 왜냐하면요, 현대차 굉장히 돈 많이 벌고 있어요. 예. 현대차가 내는 세금만 하더라도 한 도시, 한 구의 예산 정도 나오거든요. 예, 예. 예, 상당히 돈을 많이 버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져가셔도 좋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지금 네. 비중이 한 30%라서 여유가 조금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 10%만 더 사고 싶은데 그건 여쭤보려고 전화 드렸어요. 10%만 더 사고 싶으세요? 네네. 제가 무슨 대답할 것 같아요? 사라고 할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살아갈 것 같아요. 예, 예. 예, 이 종목 지금 저는 굉장히 사랑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아, 그래요? 예, 저는 지금 내가 야 사고 때문에 싶어서 굉장히 너무 안달난 종목이거든요. 예, 야 때문에 너무 고민을 하고 사갔어요. 예, 지금 일단은 굉장히 비싸던 종목이 싸게 내려왔다라는 건요, 매수의 시기다. 그러면은 지금 담으셔도 괜찮다라고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그래서 10% 정도 여유가 있으시다면 무리해서 사진 마시고요. 네. 여유가 있으시다면 지금 13만원대, 14만원 네. 이하에서는 매수 조금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일단 1차적인 목표가로는 네. 17만 4천원 조금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 17만 4천 원요? 네, 17만 4천원이 온다면은 전화를 다시 한번 주세요. 제가 그때 다시 한번 진단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 예, 너무 감사합니다. 이 전화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문자로도 하나 남겨주세요. 제가 문자로 할 줄 몰라요. 그러면 제가 현대차 지금 네. 계속 며칠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앞으로도 이야기할 테니까 방송 많이 봐주세요. 예, 이거 방송 꼭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현대차 맨날 이야기할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아이 컴포넌트.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네, 되시나요? 19,600원에 10% 보유하고 있습니다. 19,600원 10%시고요. 네. 네, 10%시라는 비중 그렇게 큰 부담 요인은 없는 상황인데요. 우선은 주봉의 형태로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 들어서 주봉의 형태로 약간 좀 저점은 다지고 있습니다. 일봉 형태로도 충분히 저점 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22,000원에서 주가가 16,000원대까지 좀 급락흐름 보였기 때문에 시청자님 많이 힘드셨을 텐데 우선은 1차적으로 매수가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고 전략 짜실 필요가 있고요. 아이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연초 분위기, 그리고 4월달까지 분위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주가 좀 하락으로 인해갖고 기술적인 약간의 좀, 붕괴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지만은 5월달 들어서 그래도 꾸준하게 기간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기간 조정은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가격 조정은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실적이 1분기 영업이익이 좀 한 16% 정도 감소세를 좀 보였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개선에 대한 가능성들은 좀 충분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분기가 좀 안 좋았다라고 한다면 2분기는 개인적으로 좋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시즌까지 갖고 가신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회복 가능하다. 2분기 실적 움직임들이 나올 때는 보통 7월 중하순 정도가 되기 때문에요. 앞으로 한 2달 정도의 시간을 갖고 투자하시면은 최소한 수익은 아니더라도 매수가 부분에서 손실 없는 가격대까지는 올라와 주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 다시 한번 홀딩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매도해야 될지 하반기 전망을 보고 다시 한번 결정을 해보자. 이렇게 시청자님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매수가까지는 우선 기다려 주십시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문자 상담 마지막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864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동진 세미캠 5,920원에 비중 10%인데 매도 시점을 조금 부탁드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일단 수익률이 굉장히 높으십니다. 지금 한 20% 정도 수익 조금 낮다. 그리고 한 5% 정도까지도 볼 수 있겠네요. 매도 시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은 지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이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전고점 자리인 7,900원을 드리고요. 대신에 수익을 챙기는 구간이라고 하죠. 익절 라인을 드리겠습니다. 6,900원이 된다면은 수익률이 약 한 17%니까요. 6,900원을 깰 때는 조금 수익을 챙겨보자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라인에서 목표가는 7% 정도 조금 더 한번 노려보자. 7,900원 드려보도록 하고요. 6,900원이 된다면은 매도를 진행하셔서 수익을 챙기는 전략 한번 드려보도록 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또 종목 상담 이어지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저는 서해경제TV 신규현 멘토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